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지, 문드러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12월 26일 이제 북한 무인기 5개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돌아간 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었는데요. 우리 군이 전투기를 띄우고 헬기가 동원되고 대공포도 겨냥을 했다지만 끝내 요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정찰이다, 촬영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5대 무인기에 폭탄을 실었거나 혹은 생화학 무기를 싣고 와서 서울 상공에 살포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전쟁은 이미 드론 전쟁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중동에서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런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국내 최고 무인기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 있죠. 홍성표 66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군사전략실장 홍성표 실장하고 아주 길고 자세한, 그리고 우리 군의 현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드론 전쟁이 이미 본격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은 무인기 스위치블레이드 700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했고, 러시아는 이란제 샤헤드 136 무인기 2,400대를 주문을 해서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공에는 수천 대의 드론기가 폭탄을 싣고 카메라를 싣고 붕붕 말벌처럼 계속 떠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자살폭탄 무인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날아가서 거기에서 그 목표 지점의 건물이나 또는 그 군사시설이나 혹은 군사적 요인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다. 그러니까 미사일보다 드론기가 훨씬 싸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그 목표물을 아주 핀셋처럼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요 강대국들은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MQ-9 리퍼 무인기, 헬파이어 로켓 14발을 장착을 했는데, 이미 이 무인기로 중동에 있는 테러리스트 5,000명을 제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015년에 시리아에서 지하드 존,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 이라크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총사령관,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즉사했습니다. 헬파이어 로켓 마지막에 가서 쫙 창처럼 번져가지고 그냥 그 타겟이 된 인물을 공중분해를 시켜버리는 그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소형이고 저속이고 적어도 작아야 되고 2m, 그 다음에 적어도 그러니까 지상에서 1km 미만으로 날아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약간 느려야 되고, 이제 이런 무인기를 근거리에서 고출력 레이저 빔으로 격추할 수 있는 드론 킬러, 이것을 지금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북한 무인기 수준은 어떠한가, 이제 이게 관심인데요. 현재 북한은 500대 정도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는 주로 영상 정보를 얻기 위한 정찰기가 주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QM-107D, TU-143 이런 자폭용 무인기도 100대 넘게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중국 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중국제, 러시아제, 그리고 이란제 이 공격용 무인기 확보에 열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5대를 날려보낸 북한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북한 쪽에서만 본다면 격추가 되지 않았고 촬영을 해서 되도록 갔다고는 하지만 일단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드론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으로 보면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사진 촬영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경로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했던 이 항공로를 따라서 그대로 정확하게 순회 비행을 하고 돌아간 겁니다. 따라서 특정 표적 타겟을 겨냥해서 작동을 하면은 이 정찰용 드론은 고스란히 공격용 드론이 될 수 있습니다. 폭탄을 장착한다든지 거기에 뭐 생화학 무기를 실는다든지 기타 등등. 이것은 명백하게 정전협정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은 동부 지역은 15km, 서부 지역은 10km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무인기 날려보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 비례적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무인기 송골매를 북쪽으로 5km까지 상공에 이제 진입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한 번만 더 도발을 하면은 이제 9.19 군사합의 이거 정지시켜버리겠다. 무효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북한의 무인기는 적기입니다. 적기. 적군의 공군기의 일종인 겁니다. 적기. 적군의 비행기, 적기, 전투기, 적기. 이것을 발견을 하면은 우리 측 조종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격추를 해야지. 이러면 이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 확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머릿속에 복잡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드론을 격추시킬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를 촬영한 이후 2015년 최대 20km 밖에서 무인기를 탐지하고 3km 이내에서 격추할 수 있는 탐지, 요격 그 자산인 비호 복합 체계를 갖췄습니다. 비호, 나르는 호랑이, 비호 복합 체계라는 탐지, 요격, 자산을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한 번도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개 중대 규모로 드롯봇 전투단을 지상작전 사령부 산하에 편성을 했지만 무기와 장비를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편성을 하고 허울만 무늬만 번지르르하게 뭐 갖췄다 해놓고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번에 KA-1 경공격기가 출동을 하다가 추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완전히 문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요격을 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어떤 생각이 복잡해서 전방 지휘관들의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 공군기의 조종사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적기가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적을 격출시킨다. 내 목숨을 바쳐서 격출을 시킨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공군기 조종사의 머릿속이 전방 대대장들의 머릿속이 온갖 정치적인 생각으로 복잡한 겁니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영향이다. 지난 5년 내내 장병들에게 매주 정신교육을 하면서 남북 대결 구도를 어떻게든 모면해야 한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효과적인 국방이다. 이런 얘기를 전방 부대 대대장들이 입에 달고 다녔다.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평화 타령으로 예봉이 꺾이면서 멈칫거리게 되고 자꾸 눈치를 보다가 시기를 놓쳤다. 군인은 군인일 뿐이지 군인은 정치인도 외교관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전에서 이 드론 무인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격추시킬 수 있겠는가, 제지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소프트 킬, 다른 하나는 하드 킬. 소프트 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해 전파로 교란을 해서 이것을 강제로 착륙시키거나 아니면 목표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소프트 킬입니다. 하드 킬은 이제 우리가 레이저 빔을 쏜다든지 대공포 미사일 전투기로 이것을 요격을 해서 공중 폭발을 시켜버리는 것이 이제 하드 킬입니다. 그런데 2m짜리 이하, 아주 조그맣죠. 그 다음에 5m짜리 이하까지도 사실은 이 공중 레이더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격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무인기를 잡을 파리채가 적당치가 않다. 이 모기채, 파리채가 이게 적당치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북한 무인기 5대 왔다 갔는데 뭐 굉장한 것을 얻어갔을까? 대통령실 가까이 와서 대통령실까지를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그랬을까? 대통령실 반경 2해리 3.7km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P73의 북쪽 경계선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무인기의 비행 고도가 1km에서 3km 정도인데 북한 쪽에서 장착한 카메라의 정밀도가 낮아서 이번에 유의미한 정찰 사진을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방공 체계는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동맹의 방공 체계는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국지적인 방공 또는 지역적인 방공에 있어서는 이번에 북한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호 복합 체계,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 군의 자세와 전력을 바짝 조여야 한다. 문드러진 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바짝 조여야 한다. 마지막에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2023년 우리나라 예산을 짰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쪽지 예산 3천억 원을 지역구로 빼갔는데 그 정도 돈이면 북한 무인기 대응 수단을 완벽하게 갖추고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